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데이어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재룡전기를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재룡전기의 경우에는 매출 비중이 변압기가 100%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리고 사실 제가 이 재룡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다 말씀을 드렸다라고 생각했지만 이것이 좀 있더라고요. 바로 무역 통계를 바탕으로 실제로 수출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무튼 오늘 이러한 것들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 여러분들께서도 이 재룡전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좀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댓글 남겨주셔가지고요, 제가 그 댓글 하나하나 읽어보고 궁금하셨던 내용들 다 파헤치도록 할 테니까 꼭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재룡전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재룡전기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변압기 비중이 100%이죠.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모멘텀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바로 이 미국의 전력 인프라망 구축으로 인한 변압기 수요 증가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변압기 수출 공시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수출이 진행이 되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저도 궁금해서 예전에 IR 담당자에게 좀 여쭈어 봤었고, 그에 관해서 제가 전에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현재 실제로 미국에 대해서 수출이 진행 중에 있고, 이 공시가 이 전년 대비 매출 비중의 10% 이상이 되어야 공시를 할 수가 있다. 2023년에는 2022년 대비 2022년 매출이 800억 수준이라서 이 80억만 되어도 공시를 해야 했었는데, 2023년에는 매출이 1800억이 찍혔기 때문에 올해 2024년이죠. 2024년에는 180억 이상에 대한 수주에 공시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는 계속 수주를 받고 있기 때문에 주주 여러분들이 좀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는 답변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무역 통계 사이트에서 좀 검색을 해보니까, 뭐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뭐 재룡전기뿐만 아니라 뭐 다른 기업들도 통틀어서 이겠지만, 이 변압기 수출에 대해서 이 미국이 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근데 특이하게 이 다음 2순위가 이 사우디아라비아인 것을 좀 알 수가 있겠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아마 이 네옴시티 관련이 아닐까 하는 유추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재룡전기의 실제 매출 비중을 좀 살펴보자면, 수출이 75% 이상으로 2022년 대비 상당히 상승을 했었고, 이 공장 가동률도 마찬가지로 이 대전 공장 하나만 가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실제로 생산 실적이 2022년 대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죠. 공장 가동률도 100%를 넘어서 130%를 좀 달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것은 바로 2분기 실적 발표이죠. 2분기 실적 발표가 얼마 남지 않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실적에 대해서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는 점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재룡전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꼭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그러면 기술적인 측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룡전기가 13% 상승 마감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 고가 부근이 17%까지 상승을 한 것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일단 윗꼬리가 좀 달리면서 결국엔 13% 마감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있죠. 지금 이렇게까지 상승을 하는 이유는 제가 뉴스를 좀 살펴봤는데, 지금 트럼프 대 바이든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해리스죠. 뭐 해리스 관련주로 올라갔다, 뭐 해리스 트레이드다 라면서 올라갔던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사실 해리스나 이 트럼프나 마찬가지예요. 해리스뿐만 아니라 트럼프도 이 전력 기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시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어도 이 재룡전기가 상승할 가능성 상당히 많다는 점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지라인 같은 경우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 부분에서 지지가 일어나면서 상승을 했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이 부분을 좀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다음 지지라인 같은 경우 이 부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과거에도 이 부분에서 좀 지지가 일어나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제가 2차적인 지지 라인은 여기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2차적인 지지 라인까지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죠. 그리고 오늘 이렇게까지 윗꼬리가 달린 모습 같은 경우 사실 7월 11일 신고가를 찍은 모습이잖아요.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신고가 부근 같은 경우 매수의 심리보다는 매도의 심리가 더 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러한 점 때문에 윗꼬리가 나왔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것은 바로 2분기 실적 발표이죠. 2분기 실적 발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다시금 신고가가 나올 수가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수급적인 측면도 함께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에서 매수가 된 것으로 보이고 있죠.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 매도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외국인 34,000주, 기관 같은 경우 19만 주 매수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그리고 개인은 22만 주가 매도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제가 기간을 3월 4일부로 설정을 했는데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3월 4일 이후로 지속적인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3월 4일로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실제로 3월 4일 이후로 외국인 같은 경우 260만 주가 매수가 되었고, 기관 같은 경우는 38만 주 정도 매수가 된 상황을 볼 수가 있죠. 개인은 280만 주 매도가 된 상황인데요. 사실 개인의 매도세를 외국인이 다 받아줬고, 그리고 지금 재룡전기의 상승을 견인하는 것은 결국에 외국인이다 라고 표현이 될 정도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있었었죠. 뭐 사실 기관이 매수세가 좀 더 많았지만 오늘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있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창구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오늘이 아니죠. UBS 증권 창구에서 지금 1순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 63만 9천 주가 매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매도와 매수세 아무것도 없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골드만삭스 오늘 매수만 7만 8천 주가 나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순매수 같은 경우 43만 주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맥쿼리 증권 같은 경우 오늘 매도와 매수 없었고 35만 주, JP모건 오늘 매도가 5천 주가 나왔지만 순매수 아직까진 4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멜리린치 23만 주, CLSA 14만 주, 시티그룹 7만 주. 그러니까 1위부터 7위까지 증권 창구가 모두 외국계 증권 창구이죠. 그렇다 보니까 외국계 증권 창구에서 만약에 매도세가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과연 어느 창구에서 받아주는지도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이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데이언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